인성과 소양, 인생 굴곡 그래프 2차 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번갈아 나타나게 되죠. 이러한 것을 인생의 굴곡점, 굴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생에서는 누구나에게 늘 좋은 일만 계속되거나 늘 나쁜 일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다양한 삶 속에서의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작성해 보는 그러한 수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작성해 보면은 자신의 그동안의 성장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또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형태로 달라져 왔는지, 어떠한 지점에서 내가 굴곡이라고 느껴졌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려진 그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보고 반성해보고 또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인생 굴곡 그래프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이들의 인생 굴곡 그래프를 보면서 여러 형태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게 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삶과 또 앞으로 펼쳐질 나의 삶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인생 굴곡 그래프는 나와 다른 사람의 인생 굴곡 그래프를 통해서 새롭게 다가올 또는 경험해보지 못한 어떠한 일들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 한번 체험해보는 그러한 경험을 갖게 되는데요. 그러한 간접 체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고 또 인생에서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굴곡 그래프를 작성해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생 굴곡 그래프 작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설계가 되는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인생 굴곡의 원인은 다양하죠. 우리의 인생이 바로 1시간 후, 아니죠. 5분 후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데, 당연히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100%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는 당연히 굴곡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 그 원인이 자기 자신 혼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주변이나 환경의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 그러한 굴곡들도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죠. 인생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는 아주 다양한 그런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굴곡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 굴곡에 여러 가지 예들이 있죠. 부모님이 나에게 너무나 지나친 기대를 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살았을 때, 살고 있을 때 그것도 또 하나의 어려운 일이겠죠. 또 가족이나 형제, 자매, 친구, 선배, 이렇게 다양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나가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 속에서의 갈등 또는 그러한 영향 때문에 어떠한 그 변곡점을 맞게 되기도 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대중매체나 또는 우리가 소속된 어떠한 단체 또는 다른 문화권 등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어떠한 변화를 맞게 되기도 하죠. 또 다양한 욕심과 또는 잘못된 욕심, 욕망 때문에 그러한 그 굴곡이 생기기도 하지요. 또 과거의 경험이나 과거의 기억 속의 아픔이나 상처,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변곡점이나 굴곡을
맞게 되기도 하죠. 또 그 이외에도 대학 합격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또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성공이 이루어졌을 때, 개인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커다란 굴곡, 변곡점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일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는 개인의 원인, 자기 자신의 이유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단체 또는 문화 또는 사회, 이런 그 외부적인 환경,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인생에서 굴곡을 맞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음 볼 화면은 인생에서 다양한 굴곡을 이겨낸 사람들의 예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다양한 굴곡을 이겨낸 사람들은 어떻게 그 굴곡을 이겨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살아갈 수 있었는지, 또 그 다양한 인생의 굴곡은 어떻게 그려져 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스마트폰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훨씬 더 그 사람들의 인생의 굴곡을, 그래프를 이해하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인물은 제일 위쪽 가운데에 김연아 선수가 있죠.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가장 유명한 그러한 그 국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죠. 김연아의 오른쪽으로 보여지는 그 오래된 조선시대의 의관을 착용하고 있는 그 인물은 대한민국에서는 유명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 아래 방향으로는 우리가 가장 발명가로 잘 알고 있는 에디슨이라는 인물이죠. 또 에디슨 바로 왼쪽으로는 유명한 작곡가로 알려진 베토벤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이 네 명의 인물의 인생의 굴곡 그래프는 어떠했는지 한번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에디슨을 위대한 발명의 왕으로 기억하고 있죠. 에디슨은 천재는 99%의 땀과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는 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죠. 이 에디슨은 노력하는 천재였죠. 특허가 1000종이 넘을 만큼 많은 발명품을 만든 천재 과학자이죠. 그러나 그가 이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수많은 실패가 담겨 있다고 하죠. 에디슨의 어렸을 때 일화는 매우 유명합니다. 달걀을 품어가지고 병화를 부화시키겠다고 엉뚱한 집념을 보이기도 했고, 또 유년 시절에는 학교 수업에 적응하지 못한 학습 부진하였다고 하죠. 유년기보다 에디슨의 청소년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에디슨이 10살이 되면서부터 그의 그 집은 굉장히 가난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12살 때부터 농장 일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기차에서 신문과 음식을 팔면서 집안의 생계를 유지해 가는데 일을 했다고 하죠. 이 에디슨은 이렇게 발명 왕이라고 알려진 에디슨은 그 사람이 청각장애였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죠. 이 괴짜 에디슨은 전류를 또 발명해서 직류 전송 방식을 발명해내서 유명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에디슨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청각장애를 극복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낸 위대한 그런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에디슨이 이러한 그 자기의 기본적인 그 신체적인 장애와 가난함,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원동력은 그에게 있어서의
갖고 있는 호기심과 발명이 그 굴곡을 극복하게 된 그러한 그 자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작곡가인 베토벤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가족 간의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선천적으로 그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위대한 작곡가가 되었는지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베토벤은 그 7번째 자녀 중에 2번째로 태어났다고 하죠. 근데 첫째 동생인 베토벤이 이러한 그 베토벤을 따라서 작곡가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라는 일화도 알고 있는데요. 흔히 어린 베토벤 얘기를 할 때 건반 악기 앞에 세워놓았고 아이는 되게 울고 있었다고 회자하면서 요한이라는 그 선생님을 굉장히 가혹한 선생님으로 묘사하고 있죠. 어쨌든 이 베토벤은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해서 엄격한 아버지의 교육 방침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울면서 보냈다고 하는데요. 이 아버지의 엄격한 태도 덕분이었는지 베토벤의 갖고 있는 능력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베토벤은 오늘날 가장 유명한 그러한 음악을 작곡한 작곡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베토벤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자원은 음악에 대한 열정 때문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굴곡을 이겨낸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을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또 가장 대표적인 영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를 일본으로부터 지켜낸 그런 대표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해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이순신 장군은 조선시대 사람인데요. 임진왜란 때 조선의 수군 통제사가 되어서 부하들을 통솔하는 뛰어난 지도력과 또 뛰어난 지략, 작전, 그리고 탁월한 전략, 그리고 전술로 일본 수군과의 해전에서 연전연승해서 나라를 구한 성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은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게 되죠. 이 일본 군과 해전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해군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배 역시 굉장히 오래된 방식의 배여서 전쟁 무기를 아주 강하게 장착한 일본의 배와 일본의 군과 싸워서 이길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전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의 그러한 리더십과 전략, 그 다음에 판단력, 그 다음에 이기고 말겠다는 그러한 굳은 신념과 배짱,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자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굴곡을 이겨낸 사람들은 중에 하나는 김연아 선수를 꼽을 수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로 많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죠. 굉장히 유명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이면서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가장 아끼고 또 주목받았던 그러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피겨스케이팅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 최고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이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 최고의 그 영예를 안게 되기까지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서는 신체적인 불리함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되기에는 그 다리가 조금 적합하지 않은 신체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체적인 불리함을 극복하고 점프 5종을 완성하고 뛰어난 그러한 그 기량으로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김연아에게 쏟아진 이상하리 많지 악플이 인터넷에서 많이 떠돌고 있어서 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김연아는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의 상처를 악플 때문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러한 원동력은 꾸준한 연습과 또 내가와 계획한 목표에 도달하겠다 하는 의연한 마음과 또 가족의 사랑이 이러한 굴곡을 극복하게 된 자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나라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주변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유명인이 아니더라도 굴곡을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생각해 보고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인생의 굴곡이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그 굴곡을 극복하게 된 자원이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하고 선생님하고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떠올린 인물과 또 어떤 인생의 그 인물에게는 있었는지 또 그 인물이 그 굴곡을 극복하게 된 자원에 대해서 팀 활동이라든가 선생님과의 그룹 활동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지만 동영상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요 물음표가 있는 칸을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떠올려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역경을 이겨내고 다시 말해서 인생의 굴곡을 이겨내고 지금은 성공한 그러한 작가가 쓴 책 한 권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인규가 쓴 나는 사업이 가장 쉬웠어요 라는 책인데요. 이 최인규 작가는 현재 인터넷 쇼핑몰 10여 개, 1000평 규모의 매장 2개, 300평 규모의 공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CEO입니다. 그의 회사는 연매출 100억 원을 기록하고 있죠. 이 정도면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같지만 그에게는 무슨 굴곡진 인생이 있을까요? 이 책을 통해서 최인규 작가는 자신의 굴곡진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종교단체 생활을 하면서 허송세월을 하다가 27살에 종교단체에서 쫓겨나서 노숙자 신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길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그에게 우연히 마주친 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실에서 복사용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복사용지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막 프린터라는 것이 보급되던 시기였고 또 전자결제라는 시스템이 없었던 시절이라서 모든 것을 프린팅해야 되는 때가 많아서 사무실에서는 그만큼 많은 복사용지가 필요했죠. 사실상 지금도 굉장히 많은 복사용지가 사용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좋은 솔깃한 제안이었다 해도 무일푼이었던 노숙자인 상태. 정말 최인규 작가에게는 아무런 돈이 있을 수 없었겠죠. 결국 최 작가는
같이 쫓겨난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200만 원을 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빌린 돈을 가지고 작은 트럭 한 대와 프린터를 구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결국 그렇게 시작한 사업의 결과는 앞서 설명한 대로 중소기업의 CEO가 된 그의 모습입니다. 1999년 크라운 산전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그의 사업은 지금은 전국에 가맹점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는 그러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죠. 최인규 작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종교 단체에 빠져가지고 10대에는 그런 노숙자 종교 단체에 빠졌다가 27세까지 노숙자 신세를 하다가 정말 우연한 기회에 100억대 중소기업의 CEO가 됩니다. 그가 이런 굴곡진 인생을 이겨내고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러한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대로 책을 한 권 내게 되죠. 결국 그는 이 책에서 집안 배경, 스펙 따위로 자신의 능력을 한계 짓지 말라. 안 된다고 생각하면 핑곗거리만 보이고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방법이 보인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마음만 먹으면 억대 기업의 CEO로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 책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서의 굴곡은 그렇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기회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